이름이 손창일입니다. 1952년 2월 4일생이에요. 지금은 탄금호에서 그 아름다운 그 여명과 또 노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사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다복한 그런 이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시나 이렇게 좀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내인 박병장과는 78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껏 이제 45년 정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딸이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남녀 삼녀의 그런 자식을 두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다 장성해서 나름대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많죠. 지금까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어릴 때서부터 좀 많은 그 병이나 이런 것은 알았고, 특히 이제 건강상으로 30대하고 60대 때 큰 이제 수술을 좀 받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위암을 조기에 이제 발견해가지고 시술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조심해서 이제 생활하고, 그런 건강상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테고, 그리고 나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창 시절을 참 잘 보냈어요. 물론 초등학교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지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내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수업료 면제라든가 또 5.16 장학생 같은 청호의 회원으로서 그런 이제 그 자랑스러움도 느끼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6년, 해서는 이제 6년 만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양성기통의 그런 교사 양성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수료를 한 다음에 내가 교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향 학교로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늘 이제 학력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선 있다가 72년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1회 졸업생으로 그때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상위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됐고 그랬죠. 근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26년 8개월 동안을 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원군학교, 충주 시내학교, 또 음성 이제 한 2군데 학교도 이렇게 다녀왔고, 그래서 한 9개 정도의 초등학교에서 내가 근무를 했어요. 26년 8개월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연초등학교에서 95년도 6월 30일 날 퇴직을 하고, 나의 아버지가 56년도에 가금우체국이라고 하는 별정우체국을 설립을 했어요. 그때는 부모 자식 간의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95년 7월 1일자로 가금우체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또 다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금우체국장으로 근무를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총 공직 생활이 46년 8개월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요즘은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30년 넘기기도 힘드는데, 난 그것이 그래도 46년 8개월 동안 내가
지역이나 또 뭐 이 사회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내가 거기서 그 가금 우체국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20년 동안을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제 그 기관장 협의회가 있고, 그럴 때 내가 그 사회단체, 각 면의 그 사회단체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어요. 내가 이제 3대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이제 봤죠. 그걸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뿌듯한 일을 한 기억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가금, 그때 초등학교에 그 체육관 시설이 절실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노인분들의 경로잔치를 중원체육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늘도 없고 그냥 천막 속에, 비닐하우스 이런 천막 속에서 그냥 이런 탁자를 이런 걸로 쭉 깔아놓고서 이렇게 노인들을 경로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 현상을 내가 그때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체육관 하나, 초등학교에 체육관 하나 건립해서 그 노인들 경로잔치도 하고, 또 이게 다목적으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나 또는 그 가금면 주민들의 그런 이제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다목적 체육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기영 교육감님, 또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이제 이정배 그때 충주시장님, 윤진식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29회 졸업생들이, 나도 이제 그 초등학교 29회 졸업생인데, 졸업생들과 같이 그 현판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체육관이 잘 이제 주민들에게 유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것도 하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거의가 다 이제 걸어서 다니는데 좀 이렇게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교육감님한테 부탁해서 그 통학버스를 학교 교장 선생님과 같이 교육감님을 방문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통학차를 이제 운영을 했던 것도 내가 또 기억에 남는 일이고, 특히 나는 이 가금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까닭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 가금면에 이제 지금은 이제 1910년도에 그 두 개의 면을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편의에 의해서 2개 면을 하나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그게 가흥면이라는 가자와 금천면의 금자를 따서 가금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충주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그 지명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국보유포인 중앙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중앙탑면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중앙탑면 명칭 개정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내가 이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2월 28일 날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금면으로 지명이 된 지 99년 10개월 만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중앙탑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100년에서 2개월이 모자르는, 그렇게 해서 중앙탑면을 바꿨는데, 그 면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면 명칭을 개정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하나 큰 자랑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각 읍면 동별로다가 이 면지나 동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금 면집 그 편찬 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사무국 일을 보면서 가금 면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뭐 제본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면지를 하나 만드는 데에도 내가 그 일조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총 공직 생활 40년 8개월을 나름대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사회 적십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왔었고, 또 우체국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충북 도회장이라든가 또는 뭐 별정우체국 중앙회 이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의 그 정책 그런 거에 이제 의견을 제시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중앙사면의 주민으로서 지금도 현재 여기 살고 있으면서 그 학교라든가 지방 또 이 면 명칭을 개정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장에 한 2년 정도를 남겨놓고 내가 충주 문화원장의 직책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내가 그걸 했느냐 하면은 우리 충주에 국립박물관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중원문화 이렇게 주장만 해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학술적인 이런 것도 좀 미약하고, 그 지역이 주장하는 근거가 또 그러다 국내 역사학자들에게서 뭐 공인받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고, 많은 이제 분들이 좀 아쉬운 분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2007년도에 당시에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우리 여기 계셨었는데, 그때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를 여기 만든 거예요. 중앙문화재연구소를. 그때 서울의 한성연구소하고 이제 아마 이게 대립이 됐었는데, 이시종 그때 그 국회의원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중앙문화재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나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것이, 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는 곳에 국립박물관이 없는 곳은 우리뿐이다. 그래서 이 국립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정치인들에게 뭐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립박물관은 대부분이 이제 왕궁을 중심으로 한 신라, 백제, 이제 한양의 서울의 그런 뭐 왕궁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그런 박물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각 일도 일 박물관 이런 것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에는 청주박물관이 있는데 충주박물관은 어림없는 소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그 우리 중원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역사적인 이 문헌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여긴 충분히 국립박물관이 설 자리다.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일개 우체국장의 얘기로서는 도저히 반영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충주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 1983년부터 충주문화원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 감사 이런 직책을 맡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충주문화원장에 내가 이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절대적인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문화원장이 된 첫 일성이, 내가 취임식장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반드시 우리 합시다. 그래서 2015년 내가 3월 26일 날 취임을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그 우리 우선 문화원 가족들의 이 지지, 여론을 이제 조성을 하고, 관계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2016년도 충주문화원 장기 사업과제에 이걸 우리 선정을 했어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는 장기 사업과제를 가지고 그해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화원장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문화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자천반 타천반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차례에 걸쳐서 이제 학술 보고회도 가졌고, 또 이제 국회 이제 정책 세미나도 이제 열었고, 또 도에서 그 추진위원들 그 간담회라든가 또 그 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노력의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내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조기령 시장님이 학술 보고회나 이런 거를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왜냐하면 그분도 이제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화원이 힘을 보태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행정적, 재정적 이런 데 그런 지원을 해주셨고, 또 당시 이제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주셨고, 또 당시에 우리 고장 출신이고 그러신 그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추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중앙 여론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추진위원회의 외연을 확대해 주는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긴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우리 충북의 출신인 그 도종환 의원께서 그때 문체부 장관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우리 이제 6명이 찾아가 가지고 장관께 찾아가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 아주 심정적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19년도 12월 3일 날 결정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완전히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 그때 그 박물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국립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참 행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요소에서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원 가족들이 참 열심히 이제 해주셨고, 또 우리 추진위원들, 특히 이제 우리 7명의 그 실무협의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주 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이제 도와주셨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그 결의문 같은 거를 채택을 해주셨고, 5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명부를 가지고 국회를 방문을 했었고, 또 문화체육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 서명부를 전달해 드려 가지고 충주 중원 문화를 대표하는 충주지방의 국립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착공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가슴 뿌듯한 일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원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금은 지역학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쩌면 대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문화원장을 하면서
지역학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원 회원들과 이제 논의를 해서 충주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주문화원의 부설로 이렇게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충주의 앞으로 자연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주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나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세미나, 연구 보고회, 또 간행물 이런 것들을 지금 발간을 해가면서 지역학의 그 자랑스러운 그런 연구소로 지금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분 참 좋은 일은 이게 2022년도죠. 그때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그 충주문화원이 지금 탕금대에 그 탕금대 공원이 그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70년 11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훌륭한 건물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민들의 욕구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뭐 증개축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시에서 그런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아마 곧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원 가족뿐만이 아니라 70년도에 그 만들어진 문화원을 이전한다고 하는, 또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의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 욕구가 커진 것에 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문화원 우리 신축 이전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이런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국립충주박물관이 건립이 준공이 된 건 아니니까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제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애써준 우리 이제 그 내 아내와 좋은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여유 있게 좀 즐기고, 친구들과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로지 이제 그렇게 내 가족들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는 그래, 누구든지 그 가족들에게 대한 희망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우선 내 형제들에게 마지로서 내가 뭐 참 자랑할 것은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형이라고, 오빠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따라와준 내 동생들에게, 그리고 제주 씨나 내부에게 이제 고마운 인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1남 3녀인데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릴 때 이거 못해줬던, 부족해서 못해줬던 것들이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그들 나름의 몫이고, 아이들 건강하게 꼭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 되어가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고맙겠죠. 감사합니다. 어때, 괜찮아요?